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에 한국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일본은 G7에서 쫓겨나고 한국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 전 세계가 아프간에서 근무했던 자국민들과 현지 조력자들을 탈출시키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최근 미라클로 명명된 탈출 작전을 통해 390명의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프랑스가 탈출시킨 인원 중에 탈레반 소속 남성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데려온 인원 중 5명이 탈레반과 연계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네티즌들은 도대체 신원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탈레반을 탈출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국의 행정력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프랑스 언론 매체 일간 르피가로는 지난 18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파리로 데려온 아프간인 가운데 26세 낭지 알레라는 남성과 주변 인물 등 모두 5명에 대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혹을 시인하며 자신이 과거 탈레반 검문소에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을 파리로 데려온 이유에 대해 카불 주재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이 대피하는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탈출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닌 당일에 급하게 데려가기로 한 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프랑스를 통해 탈출한 탈레반인들은 사건 당일 자신에게 맡긴 일을 그저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차량이 허가받은 상태라 신속히 보내며 자신의 할 일을 했던 것인데 프랑스에서는 민간인으로 오해해 도움을 줬다며 신원조차 확인하지 않고 데려간 것이죠. 거기에 심지어 프랑스 수송기 안에는 통역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인 다리어나 파시토어를 전혀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도착하고 난 후에야 이들이 탈레반이며 검문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프랑스 네티즌들은 아무리 현지 상황이 긴박할지언정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인원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탈출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당국의 미흡한 조치가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유럽 매체는 한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탈출 절차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군은 지난 23일 통역사, 의사 등 60에서 70명의 인력과 함께 KC-330 공중구비기 한 대, C-130 수송기 2대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 보냈습니다. 군 수송기들은 23일부터 아프간 카불과 이슬람아바드 사이를 왕복하며 협력자 아프간인들을 이송하였는데요. 사상 초유의 이 작전은 이달 초부터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특히 정확한 신원 절차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식 피라미드 연락망도 이들의 탈출 과정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대사관과 국제협력재단, 바그람 한국병원 등 근무지별로 대표자를 뽑아 신속히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공항으로 가기 전 집결 장소와 시간을 공유해 정확히 직결하였는데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아프간인이 한국인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며 모든 일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시잖아요, 한국인들. 빨리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공항에 가서 연착되며 한국인만 따라가면 된다는 속설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작전명처럼 기적을 일궈낸 한국에 대해 해외 외신들은 세계의 모범이라며 집중 보도하였는데요. 인도의 온라인 매체 뉴스18는 미흡한 준비로 혼선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과 세심한 배려까지 선보였으며 인도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 차원에서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의 한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아프간 난민이 특별 기여자로 입국하게 됐다며 생계비나 정착지원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원을 약속한 한국이 존경스럽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세계 누리꾼들의 찬사도 이어졌는데요. SNS에는 전 인류가 박수를 보낸다. 한국에 고맙다. 한국이 보여준 품위에 존경심을 느낀다. 아프간인들은 곧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활기찬 서울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마찬들 삼겹살 먹어보면 개종할 수도 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8일 제목 테디베어 옷과 사랑의 메시지 일부 국가에서는 아프간 난민들이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는 기사에서 한국의 아프간인들을 향한 섬세한 배려에 주목하였는데요. 기사에서는 아프간을 탈출한 어린이들은 버스에 올라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란히 걸으며 새 인형을 옮겨쥐고 있었다며 이들은 반쯤 미소를 띄우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6일 아프간 조력인과 가족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안고 있었던 인형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인형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한국 측에서 준비한 인형으로 밝혀져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한국은 이슬람권인 아프가니스탄의 문화까지 고려했는데요. 한 관계자는 이슬람 문화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강아지 인형은 제외했다며 대신 곰과 토끼, 고양이 인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세심한 배려 끝에 아프간 아이들에게 전달된 이 인형은 국내 작가 하야노리 씨의 토끼 캐릭터인 몰랑이 인형과 노블레빗 인형, 미국에서 탄생한 곰 캐릭터 케어베어 인형, 위더펫 고양이 인형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황폐한 고국을 떠나며 상처받은 아프간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준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라클이라면서 대사관 직원, 수송단 모두 노고가 많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장면에도 외신들은 주목하였는데요. 미국의 한 언론 매체는 아프간인들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거론하며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립인재 개발원 밖에 전시된 현수막 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통을 나눌 것입니다.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을 탈출한 이들은 지난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진천시에 네티즌들은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온라인에서 아프간인 수용을 결정한 진천을 응원하기 위해 특산물 구매 운동까지 일고 있습니다. 진천몰은 공지를 통해 아프간 특별 기여자에 대한 진천 주민의 수용 입장에 대한 보도 이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진천의 농특산물을 주문해 주신다고 밝히며 주문이 몰리는 상품의 경우 평소보다 배송이 1, 2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진천몰 고객 상품 후기와 한 줄 메모 코너에는 주문 내역 인증과 함께 국격을 높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감동받아서 찾아왔어요. 돈줄 나세요. 와 같은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아프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한편 일본은 탈출에도 실패하고 심지어 남겨진 사람들을 상대로 2차 가해까지 하고 있어 전세계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자국민과 협력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작전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작전에 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를 투입했지만 아프간 현지인은 단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와도 같은 아프간을 빠져나와 파키스탄으로 피신한 사람은 교토통신 통신원 기자로 일해온 야스미 히로미 단 한 명뿐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작전 수행 당시 탈출을 희망하는 자들은 공항까지 자력으로 오라는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였는데요. 당연히 탈레반이 현지인들의 공항 이동을 막으면서 자위대 수송기에 탑승할 사람들은 아무도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도쿄 공항으로 오라 하지 그랬어. 심지어 일본 당국이 아프간 협력자 당사자를 제외한 협력자의 가족 탈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사실상 협력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함께 이는 아프간인을 상대로 한 2차 가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오이타현 의회 의원인 우라노 히데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탈레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자신의 글을 삭제하는 등 일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며 탈레반보다 일레반이 문제다 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애당초 일본은 아프간 탈출 작전이 자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며 대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장비들을 갖춰나갔습니다. 한국은 2대의 수송기와 6대의 버스를 준비했다면 일본은 4대의 수송기와 20대 이상의 버스를 준비시키며 홍보물까지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보여주기식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현지 아프간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도 하지 못했나 봅니다. 결국 작전은 처참히 실패하고 현지인 단 한 명도 구출해내지 못하자 자국인들에게 마저도 질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대피 작전을 쏙쏙 끝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탈출 작전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탈출 작전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중국은 한수를 더 떠 탈출은커녕 탈레반 지도부와 만나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며 사실상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간과 1대1로 추진하며 뜯어먹을 생각은 하면서 어떻게 된 게 아프간인 탈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에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갖춘 품격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했던 일본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자국 언론도 G7에서 일본이 제외되고 한국이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히토스바 시대 명예교수 노구치 유키오가 일본 언론을 통해 기재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성은 G7 중 꼴찌이고 OECD 평균보다 13%나 낮다며 이미 2019년에 취업자당 GDP는 한국에 밀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일본이 G7에서 쫓겨나 한국이 대신 들어서도 불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침몰 중이며 한국은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경제산업성의 전직 관료인 코가 시게아키는 현재 한국은 일본을 경제력으로 추월했다는 인식을
인식이 팽배하다며 일본이 경제 침체를 막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 발전은 눈부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장이 있다면서 BTS가 미국 음반 차트에서 연간 3번이나 정상에 오른 것은 외국인 아티스트로는 비틀스 이후 처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일본과 비교할 수 없으며 심지어 경제력도 앞선다는 여러 자료를 통해 일본은 더 이상 한국과 협상에서 어떠한 유리한 고점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며 마무리하였는데요.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균 씨는 리얼리즘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뭐 굳이 아프간 사태 대처까지 볼 필요 없이 음악 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이 아시아 유일 선진국임을 알 수 있다. 이름만 봐도 알지 않나. K-팝, C-팝, 조팝.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산마루의 저 구름 내 맘속에 머문 그때 언제 여기까지 나온 건지 더는 숨길 수 없는데 일렁이